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부 영상의 마지막이 우리가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얘기를 하면서 일단 나 스스로에게도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런 어떤 이해나 또 설득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대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자, 그 점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후반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대상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이미 일전에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광고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PR도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IMC적인 관점에서의 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요소입니다. 그렇죠? 같이 하게 되면 IMC의 개념. 결과적으로 우리가 IMC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사실 우리가 늘상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진짜 교과서적으로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PR을 쭉 여태까지 많지도 않지만 공부해 보시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스터디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광고만으로는 우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TOM. 그쵸? 뭔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시장에 진입을 시켜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지도, 커그니티브 웨이라고 다 설명해 드렸었죠. 인지도에 1등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구나. 1등은 커녕 그 바운더리 내에 집어넣는 것 자체도 광고만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아까 보셨던 다양한 PR의 어떤 액션들과 함께 또 때로는 이벤트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툴들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최근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IMC가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꾸로 광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PR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브랜딩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브랜드에 대한 성장은 소비자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인지도나 이런 어떤 것들이 높아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이건 기본적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였더라면, 오늘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 마케팅의 대상은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지 마실 게,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마케팅 전성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브랜딩 시대이기도 하죠. 브랜드 시대. 저희가 도시 브랜드도 얘기했었고, 심지어는 저희가 종교 활동이나 종교 단체에도 이런 마케팅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나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도 대부분 우리가 프로모터들이 다 중간에 끼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사람들이 다 일종의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것들인 거거든요. 즉 뭐냐면 몸값을 높이는, 오늘 나옵니다만 몸값을 높이는 거죠.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렇죠? 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프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되게 감싸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좀 어떤 일각에서는 그것들 자체를,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반론을 사실 제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것들만 좀 끄집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일종의 상품화라는 개념들보다는 나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CSR, CSV를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인 건데, 결국은 내가 좀 더 그런 거죠. 우리가 기능 제보라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재능들을 꼭 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자, 우리가 아직 공부하시는 학생들이시고, 이제 불과 이제 얼마 뒤면 졸업을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입장에서는, 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때 얘기했던 대체불가인이 될 수 있게끔, 그쵸? 내가 어떤 영역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 과목을 통해서 아니면 저하고 여태까지 쭉 공부해 오시고 또 저희가 이번 학기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어떤 총합적인 관점에서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말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마케팅의 자, 대상의 새로운 접근. 자, 나 자신도 역시 사람도 자,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나. 그렇죠. 아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를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마케팅 개념에 대한 변화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끄집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아마 낯설지 않은 어떤 그런 장표들이 PPT가 보이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스타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1학년 때부터 자, 4학년 2학기 졸업하실 때까지 듣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광고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 똘똘 뭉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따로따로 뭔가를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자,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자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과목들을 배우신 거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는 자, 조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콜라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스티브 잡스처럼, 그러니까 우리 스티브 잡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근데 그분이 잘하셨던 것들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어떤 특정한 기술을 잘 활용하신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조합하신 것들이 훨씬 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세계적인 유수의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시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있죠. 그분은 자 밸류 가치를 일단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 산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모험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꺼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 나오고 그걸 또 통해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준비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주말 사실 연휴 내내 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홍보 프로젝트 실습 과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거의 한 3, 4일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녁마다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한 번쯤 배웠을 것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코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제가 배워왔던 학문적인 지식을 저의 경험치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후배님들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어떤 접근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걸 모티브로 해서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또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여러분들이 자 내가 앞으로 난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광고 공부 아닌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실 이거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저희가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이십니다. 우리 후배님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과 아니면 아까 우리 스테이크홀더 자체가 결국에는 다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과의 관계들이잖아요. 자,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상호 발전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좀 꼭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바람도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가치들을 추가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좀 유한 킴벌리나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뭐 쭉 얘기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결국은 그런 기업들만큼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훌륭한 좋은 브랜드로서 자 셀프 브랜드로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요. 그다음 결국 여러분들이 자,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저희가 협력 마케팅, 그쵸? 자, 그래서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의 생산 참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프로슈머,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컨서머를 합성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이제 소비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즉 소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 마케팅에 대한 설명도 했었죠. 자, 정보기술 발달로 이제 정보교환의 세계화, 여러분들 자 뭐 공교롭게도 자 우리 제가 전에 수업에서 아마 우리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가 빌보드 차트 그쵸 1등 했다라는 얘기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계속 상위권에 2주 1등 하다가 그러니까 한 주가 두 주 정도 2등 하다가 다시 재진입을 또 1등으로 했어요. 그쵸? 자 굉장히 물론 뭐 우리 블랙핑크도 역시 또 굉장히 또 선전하고 있고요. 자 한류 마케팅에 자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볼 때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자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자 글로벌 마케팅을 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옛날 얘기긴 한데요. 제가 80년대 벌써 89년도 90년대에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던 터이었기 때문에 뭐 문화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현지화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즉 뭐냐면, 자 think globally,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은 글로벌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act 자 우리가 locally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뭐냐면, 자 행동은 자 그러니까 사고는 자 굉장히 글로벌하게 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 PR의 어떤 전략하고 똑같아요. 자 컨셉은 똑같아야 되는데 각각의 자 퍼블리싱을 할 때 자 언론사마다 약간 차별화된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각 지역 그 특성은 나라마다의 자 문화와 환경적인 그쵸 제도의 특징들이 다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키 컨셉이나 슬로건은 동일하지만 자 하지만 각각의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문화 마케팅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SNS나 어떤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훨씬 더 확산의 속도가 커졌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BTS가 뭐 지금의 뭐 물론 BTS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뭐 가수나 뮤지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근데 그만큼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문화적인 자 체험이나 이런 마케팅도 직간접적으로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들,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일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영성 마케팅도 나오죠. 영성, 뭔가 이게 좀 종교 집단은 절대 아닌데, 자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제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것들은 이미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기업이 자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면 의미가 사실 또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넘어선 비욘드 자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소비자의 가치 추구를 자 우리가 브랜드들이 실현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그 스티브 잡스가 사실 주도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번 학기에는 제가 지난 학기까지 소개를 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수업을 2학년 때부터 들으셨던 학생들은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골든 서클 그래갖고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는 기업들은 자 Y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 가치를 판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셀프 브랜딩으로서 왜 내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기업들이 비전, 미션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과거처럼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어떤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이런 것들을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랑 계속 교감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들하고. 결국엔 그러면서 자 제품을 자 밀어냄으로 인해서 자 결국은 잘 팔리게끔 하는 자 이런 어떤 선순환 과정을 가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를 쭉 아마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내용이고요. 하단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스터디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더 디벨롭을 좀 시킨 부분입니다. 자, 과거에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 1.0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들어내면 팔렸던 시대인 거죠.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 70년대 정도 될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도 되겠네요. 자, 결국에는 자 원가 절감이 되게 중요한 목표 시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도 별로 없습니다. 만들면 다 팔려요. 자, 근데 이제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바뀌죠. 자, 고객의 원투와 니즈에 대한 다양화. 이미 저희가 원투 니즈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뭐 욕구와 필요에 대한 얘기를 이미 저희가 마케팅 기본적인 개념에서 과거에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뭐가 있습니까? 자, 과거처럼 자, 제품이 우리 거밖에 없을 때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야, 우리 것도 있는데 B사도 있고 C사도 있어. 자, 그럼 어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중요성, 제품의 속성도 중요하겠지만 자, 고객들이 뭘 원할까? 야, 경쟁사가 우리하고 다르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뭐지라는 것들을 찾아내게 돼 있거든요. 야, 결국은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2.0인데 자, 그것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3.0은 아까 얘기했던 가치 주도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욕구하고 필요성도 있긴 한데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브랜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소비자는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가치를 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성공의 비결은 자, 결국은 소비자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가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 세일즈를 잘 일으켰던 물론 제품에 대한 속성도 되게 좋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들이 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과 기업의 이익 창출을 넘는 원대한 미션과 비전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왜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왜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기업이나 브랜드가 자,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가치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치 우위, 그렇죠? 밸류에 있어서 자, 경쟁사보다 높게 있다라면 결국은 자, 우리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나라는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치를 정확하게 추구를 해야지만 자, 이 스테이크홀더, 자, 주변인들의 인식과 행동에 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뭐 SNS나 기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요즘엔 채널이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톡을 하시거나 또 사진을 전송하거나 또는 영상을 전송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뭐 커머스로 이제 뭐 선물도 많이 하시니까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상대방 우리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스테이크홀더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결국은 나에 대한 어떤 가치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자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마케팅의 활동을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들로 아마 채워가는 과정 이게 사실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는 자 나라는 브랜드를 좀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악플들 이제 많이 없겠죠. 그렇죠. 물론 내가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그게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피력해야 될 건 피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악의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것들은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이 전혀 없으시라고 저는 당연히 믿지만 훨씬 더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나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나에 대한 가치는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기업들도 브랜드도 가치 주도 마케팅을 합니다. 결국 우리도 나도 가치 주도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자, 제가 지난 학기죠. 고학기 때 쭉 우리가 기업 사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4개의 사개사가 전부 다 외국 기업이었었습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우리 공대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천 기술이 있는 자 우리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등이 구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9위에 해당이 됐고요. 2등이 뭐 제가 보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사였고 뭐 3등이 아마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IT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는 자 원천 기술이 있는 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거 과거와 다른 거죠. 과거에는 뭐 콜라 이렇게 제조업들이 1등이었다면 지금은 좀 약간 달라진 형태들을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페이스북이나 자 스타벅스나 자 애플이나 구글 할 거 없이 자 볼까요? 자 이들의 기업적인 미션과 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뭐 좋은 제품을 제공해서 많이 팔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개방적이고 연계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자 공유하는 힘을 제공한다라고 그쵸? 이제 연계 공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SNS 기업답게 일단은 그런 어떤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자,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 그렇죠? 약간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스타벅스는 우리 우리 그 회장님이 늘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모든 우리 뭐 국내 아니면 뭐 해외 브랜드 할 거 없이 카페에서 여러분들 뭐 노트북 들고 우리가 공부하시고 뭐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책도 읽거나 이런 문화를 가장 먼저 보급한 게 사실 스타벅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무도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도 스타벅스를 넘어설 수 있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넘사벽이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권에서라도 그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건물은 건물값이 뛴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그런 가치도 브랜드의 가치 또 세일즈가에 영향을 주고 또 심지어는 내가 뭐 소위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새 들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를 들어가는 건물의 어떤 가치까지도 높여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브랜드가 되는 거는 되게 파워풀한 거죠. 자, 그리고 애플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아마 기기 자체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 세계 학생, 교육자 또는 소비자, 창조적인 전문가,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혁신적인 이노베이터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 인터넷을 제공을 통해서 최고의 개인적인 컴퓨터 경험을 하는데 기여한다. 여러분들 Think Different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슬로건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되게 애플의 과거에 되게 폐쇄적인, 지금도 약간 폐쇄성이 있긴 하죠. 근데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를 아는 사람만 가치 공유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맥킨토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이너들만 쓰는 어떤 전문 컴퓨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IBM은 이제 개성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애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낮았고 뭐 하는 기업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80년대도 사실 애플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디자이너들만 뭐 애플 컴퓨터를 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워낙에 많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맥북 같은 걸 통해서도 노트북으로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컴퓨터 경험을 기여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그런 어떤 공헌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하여 이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죠. 구글은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인수를 하고 구글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IT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IT 기업에 대한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료 쪽 아시죠? 생명공학 쪽으로 되게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거 아시죠? 그만큼 이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제 구글은 저희가 구글의 체계를 저희가 거의 진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보편적인 접근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4개의 기업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진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브랜드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기업들도 브랜드들도 결국에는 기업적인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일단은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해외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브랜드 기업에도 이렇게 가치 사명을 굉장히 크게 글로벌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리강산 푸르게의 유양 킴벌리입니다. 기업의 미래비전 수립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외국계 기업만 보여드렸다 보니까 저도 한번 자존심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4년도 여러분들 태어나시기도 전이죠. 대부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숲 환경 캠페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나무 심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숲 가꾸기도 하고 있고요. 이미 슬로건 자체가 거기 포함 다 돼 있습니다. 그죠? 푸르게 하려면 나무도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자체의 시작은 나무를 펄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약간 아이러니컬한 어떤 그런 구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이게 되게 와닿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만, 물론 나이도 어렸긴 했었겠지만, 이게 종이가 이게 사실 필요하니까 자기들 심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지만, 이제 아까 비욘드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주요 프로젝트로는 자, 나무 심기 운동은 단 기본으로 따라가고요. 지역 숲 모델을 조성하고 자, 숲 가꾸기 운동도 하고 도시 숲, 학교 숲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또 청소년 그림 프로그램과 시니어 프로그램들도 역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프로게가 굉장히 점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브랜드 확장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CSR 자체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공헌들이 처음에는 나무 심기를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더 확장이 돼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브랜드 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CSR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생활에 가까운 숲을 만들다 그래서 쭉 보시는 것처럼 자, 2003년도에 자, 도시숲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뭐 서울숲도 동네숲도 하고요. 자, 뭐 남산숲, 한강숲 우리가 알만한 그런 것들 다 했고 자, 쭉 가서 학교숲까지도 나오고 95년도에 학교숲까지 조성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이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19년도에는 자, 숲속학교 캠페인 비전 선포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10년 동안 99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 서울에 있는 화랑초등학교와 안양의 신기초등학교 등 10개교를 시작으로 자, 20년간 전국에 735개소에 자, 87만 제곱미터의 어떤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단순하게 그냥 내가 뒷산에서 나무 심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 어떤 전략도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스케줄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계획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우리가 노블 카피 얘기했었습니다만 자, 계획은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실행이 못 따라가거나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는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자, 이렇게 뭔가 거의 40년 가까이 이런 캠페인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만큼 장기적이고 일관적이면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아니면 또 오너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어쨌든 자, 이들이 확장해 가는 것들은 사회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 그냥 기업만 하는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참여하게끔 만든 거죠. 자, 학교숲 이런 거 사실 뭐 유한 킴벌레에서 직원들 나가서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심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소위 해서 뭐 물을 준다던가 또 가꾸는 것들은 자, 그 구성원들이 또 해줘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결국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CSR이라는 것 자체나 CSV도 그렇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아까 프로슈머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자, 쉐어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닝을, 자, 의미를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액션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 어떤 PR 활동이나 하더라도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 기업만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아무도 공유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좀 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런 점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고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브랜드가 자, 내가 뭔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PR 활동을 한다. PR 활동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자, 어떤 그런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이 공유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자, 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 성장의 어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한 킴벌리, 여기 이제 다 그 유한 킴벌리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다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제가 지금 다 캡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것들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그 유한 킴벌리의 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CS를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인 책임 활동. 자, 우리 강산 푸르게.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강산에서 이제 우리 사회로 이제 푸르게를 확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확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숲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까지, 그쵸? 커뮤니티까지도 확장한다는 건데, 자, 유언 킴벌리가 자,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기업을 키워준 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어나운스먼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아마 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저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들었던 학생들은 본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사명서에 대한 얘기 좀 하게 될 건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이번 학기에 해보고 싶은 것들하고 발표시켰었죠. 자, 발표시킨 이유가, 이거 우리 저기 뭐 민망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기업들도 선포를 합니다. 왜?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선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나운스먼트.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모든 임직원. 그렇죠.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강산 푸르게를 넘어서서 자, 이제는 우리 사회의 푸르게로 가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유한 킴벌리는 사람과 숲과의 공존.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자, 둘째는 자,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 역할을 강화하고요. 다양성과 포용 역할. 세 번째는 사회와 함께하는 자,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그렇죠? 자,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학술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작년에 우리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우리 학술제 하셨었잖아요. 그쵸? 자, 나눔에 대한 어떤 기부 문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어떤, 자, 세 가지 약속과 함께 이제 여기 약속을 이제 정하죠. 보시는 것처럼, 자, 되게 구체적입니다. 자,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1인당 947그루 이상의 나무를 신고 가꿉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자기 사명서에 쓸 때 그쵸? 뭐라고 했었어요? 가급적인 숫자로 수치화하는 게 되게 좋다. 왜냐면 광고 목표도 여러분들 인주율, 비보조 인주율을 뭐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나중에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수치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넥스트 버전으로 갈 때 좀 더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왜 947그루인지는 제가 좀 나중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수치화 시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약속은 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가족 친화 사회 실현에 앞장섭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미래 세대와, 그쵸? 우리가 젊은이들 얘기를 하겠죠. 시니어. 그 다음에 소외계층. 자,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뭐죠? 저희가 경제활동을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20대 후반이 되겠죠. 중후반부터. 그 다음에 50대 정도 중후반까지가 뭐 경제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인구라고 한다면 그 외에 미래세대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시니어는 소위가 저희가 노인의 기준을 6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70세까지 올려된 노인들도 있긴 한데 시니어들도 약간 이제 경제활동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장애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차상위층도 이렇게 계층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분들에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여기 947구가 여기 밑에 있었네요. 제가 좀 잘 못 봤습니다. 자, 1인당 평생 배출하는 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라고 하죠. 약 2.6톤을 흡수하려면 소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947그루를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기준이 있었네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뭔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어떤 미래 비전 어떤 선포와 함께 자,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가 항상 푸르게 좀 더 우리 사회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우리 사회도 푸르게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이런 기업은 진짜 꼭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 그런 기업의 가치 비전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의 CSR 활동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 전략이죠. 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자, 기업과 지역사회, 사원, 그러니까 우리 이해관계자들이죠. 자, 스테이크홀더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지속 발전을 위한 자,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정성과 지속성,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CSR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속해야 되고요. 또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야, 얘네들 약간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면 사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CSR이죠. 그렇게 되면 진정성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뭔가 우리가 또 다른 수익 활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으면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20대가 지금 가장 현 정부 또는 기성세대의 불만인 것들이 자, 기회에 대한 공정한, 그렇죠? 투명한 어떤 확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지속 강형, 그러니까 이건 위안 킴벌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모델 수립 및 실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CSV,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데, 자, 시니어의 생산 소비 참여 확대, 아까 시니어 얘기했었죠. 자, 시니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요. 시니어 커뮤니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외계층들하고 시니어하고 미래세대까지 얘기했었죠. 자,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경험에 대한 축적과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 이런 어떤 6가지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자, CSV의 어떤 공유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자, 얘기를 또 역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4분이네요. 제가 아마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페이지가 남긴 했는데 아마 제가 오히려 다음 주가 이어질 수 있어서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브랜드 가치는 자, 해당 브랜드로 인해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인 이윤과 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금전적인 이윤과 수익을 자, 우리는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브랜드 가치의 범위는 자,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PPT는 미리 제가 드릴 텐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손흥민 선수와 우리 유현진 선수가 나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적할 때 받는 가치, 그 연봉이나 이적료가 더 중요하죠. 자, 이런 미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결국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의미는 자, 특정 브랜드를 합병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방금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데 자, 꼭 여러분들이 뭐 그런 뭐 스포츠사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다른 직장을 갈 때 받는 연봉의 수준이 자, 당연히 기존에 받고 있는 현재 직장에서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대부분은 가치를 인정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긴 하죠. 자, 그만큼 그런 가치가 있을 만한 여러분 개인 브랜드가 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우리 M&A를 많이 하잖아요. 자,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할 때, 자, 그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평가해서 자,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미래 가치 아까 얘기했던 합병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는 자, 이직을 할 때거나 자, 이럴 때 내가 평가받는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브랜드 가치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 브랜드 가치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또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진행하도록